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도시농구 박선홍입니다. 대학교 때 그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제가 식품연구소. 거기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뭘 할까? 근데 마침 푸드 스타일링. 네. 그게 한참 많이 또 생길 때여서 그래서 그거를 시작하면서 이제 요리 쪽도 같이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왕이면 직접 키운 채소를 가지고 약을 안 치고 키워갖고 요리를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농사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요. 그냥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채소를 키우고 싶어서 시작한 것도 있고, 근데 쭉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거는 솔직히 거기 안에 있으면 약간 무념무상 같은 이런 게 돼요. 왜냐면 자연에 있는 거니까, 도시지만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도시 속에서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좀 날릴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노력한 만큼 얘가 대가를 주고 하니까, 땀 흘린 만큼 그런 거에서 좀 보람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키운 채소는 무엇이었나요? 쌍추. 네, 쌍추에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지식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가장 잘 키울 수 있고 손쉽게 키울 수 있고 수확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쌈채소, 상추라고 이제 알려주니까 그거를 이제 제일 많이 뿌렸던 것 같아요. 작물을 키우며 보람된 순간도 많았겠지만 또 실패했던 경험도 물론 있었겠죠? 첫 해 진짜 많이 엄청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추는 씨앗으로 안 했어요. 지금도 씨앗으로 안 해. 조금 어렵더라고요. 싹 튀어서 심는 게. 그래서 지금 텃밭 아저씨가 키운 모종을, 약 안 치고 키운 모종을 이제 텃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옮겨 심어서 키우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는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모종을 심었나? 근데 정말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고추를 수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종 하나당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수확을 못한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처참하게 완전히 망했죠. 망하고 그 다음에 성공했어요. 처음에는 요령을 모르니까, 왜냐면 얘가 뭐 고랑과 이랑 이런 것도 잘 맞춰줘야 되고, 특히 장마를 또 잘 지내야 해서 장마철에 잘 이렇게 좀 물이 잘 잎에 퍼지지 않게 좀 잘 잡아줘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올라오는 꽃이 있어요. 꽃봉오리. 그거를 따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Y자로 벌어지면서 싹 이렇게 잘 자라고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그런 요령이 없으니까 첫 해에는 많이. 호박이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종류가 뭐 애호박, 뭐 단호박 뭐 이렇게 좀 몇 가지씩 없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엄청 다양한 이제 키우다 보니까 다양한 호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수박도 서양에서는 하얀 수박도 흰 수박도 있고 뭐 블랙 수박도 있고 막 종류가 엄청 노란 수박도 있고 그 당시만 다양하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선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딱 보면 지나가다 길 가다가 누가 이렇게 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 어떤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뭐 이렇게 키우기 했나 봐요. 그래서 뭐 모종을 딱 들고 가는데 제가 아는 거 이게 토마토 모종인 거예요. 딱 보고 입만 보고.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좀 키워봤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농작물을 키우면서 음식 레시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열무를 키웠는데 첫 해 열무를 키웠는데 약을 안 쳤잖아요. 근데 약을 안 치고 키웠더니면 어느 날 수확하러 왔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얘가 왔는데 일주일 사이에 잎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 키웠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실제로 약을 안 치고 키우면 그렇게 이게 잎이 여리다 보니까 벌레들이 좋아하는 거야. 먹기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동안 내가 먹었던 것들이 얼마나 약을 많이 치고 키웠는지 그걸 알겠더라고. 그러면서 조금 더 건강한 채소를 내가 이왕 키우니까 건강한 요리법으로 조금 더 해서 얘를 먹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요리법이 조금 더 건강한 요리법을 찾아가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양파를 키웠다 그러면 예전에는 양파 같은 경우를 육수를 낸다 그러면 전에는 양파 그 안에 그 알만 껍질은 버리고 그다음 뿌리도 버리고 이렇게 요리했던 매크로비오틱은 이제 뿌리부터 껍질까지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걸 살려서 하는 요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껍질까지도 같이 제가 안심해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조리법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당근잎으로 부침개를 해서 드신다고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면 생산자분들이 이렇게 당근잎 채로 보내주기도 해요. 이렇게 텃밭 가꾼 지 지금 올해로 이제 9년 됐거든요. 그 당시 초창기만 해도 그런 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제 부침개 해서 그냥 넣어서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당근 향을 좋아하시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르쉐라는 시골 도시장터가 있어요. 거기 나가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특이하니까 이걸 맛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혼자 우리 가족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서 뭐 적자였지만 재밌게 팔았던 기억이 나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터닝 포인트 같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였어요. 그때가 조금 텃밭을 시작했을 때 어떤 시기냐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좀 하던 일이 있는데 내가 목표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목표치가 있는데 이거에 다다르지 않았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뭐 약간 허무감?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시기였는데 텃밭을 가꾸면서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안에 있던 뭐 약간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좀 내가 원하는 거에 이렇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되면서 좀 예민한 편인데 예민한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요. 사람들이 좀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더 다른 삶을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고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그리고 웃음도 많아지고 저는 예전의 사진하고 지금 사진 비교하면 웃음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걱정하는 건 웃음이 많아지니까 주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6남매니까 언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언니들이랑 비하면 제가 주름이 더 많아요. 눈가에 주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조금 많이 편안해진 거?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리하는 도시 농부로서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진짜 저는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텃밭을 가꾸기 전에는 환경에 솔직히 그런 거에 되게 관심 없었고요. 한 명이 뭐 이렇게 뭐 키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자연하고 밀접하잖아요. 진짜 자연에서 키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작은 텃밭을 가꾸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저희 몸이 주는 산소를, 이산화탄소를 걔가 가져가지고 또 산소를 이렇게 내뿜어주고, 그러면서 조금 환경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작은 텃밭을 하나씩 가꾸시면 참 좋지 않을까. 힐링도 되면서 자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네. 키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보라색 아스파라거스,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그런 것도 키워보고 싶고, 뭐 겨자, 연근도 좀 키워보고 싶고. 아직 안 키워본 게, 못 키워본 게 더 많아요.